죄송해요. 남편 출근 챙기느라 좀 늦었어요. 그녀의 가방은 브랜드 없이 단정했고 머리카락은 묶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안 씨 오늘 옷 혹시 시장 세일했나 봐요? 결혼 반지는 없으시던데 아직 안 하셨어요? 말은 웃으며 건넸지만 눈빛은 미세하게 상하를 분류하고 있었다. 하남 미사 신도시의 카페 그레인 마더는 화창한 목요일 오전,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베이커리 향과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큰 테이블에는 이미 3명의 여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윤혜린, 정세미, 배소연, 미사 신도시에서 톱티어 맘스 클럽이라 불리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서지아는 그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따뜻한 라떼를 들고 있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서지안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단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지안 씨 오셨네요. 윤혜린이 가장 먼저 눈치채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명한 레드 립스틱과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단발머리, 손목에 감긴 골드 브레이슬릿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날카로운 평가의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지아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페 의자에 앉으며 그녀는 자신의 손톱이 다른 3명과 달리 매니큐어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것만 신경 썼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것마저 다름이 되었습니다. 어머, 지안 씨는 오늘도 단정하시네요. 그 원피스 어디서 사셨어요? 정세미가 묻는 말투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보다는 무언가를 캐내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돈된 블론드 헤어와 완벽한 피부톤, 그리고 손가락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녀의 위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구매했어요. 서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구멍에서부터 작은 불편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 옷 세일했나 봐요. 깔끔하긴 한데 좀 심플하네요. 배소연의 작은 소리가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손가락으로 자신의 명품 블라우스 소매를 은근슬쩍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서지안의 심장은 한번 크게 뛰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세 여성의 대화는 미사 신도시의 신상 명품샵과 최근 개교한 국제학교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서지아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지안 씨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 반지도 없으시던데. 정세미의 질문에 테이블의 공기가 미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지아는 자신의 왼손 4번째 손가락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년 정도 됐어요. 아, 윤혜린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머지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 반지 안 끼는 부부도 있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서지안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금세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안 끼고 다니는 편이에요. 테이블 주변에 흐르는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서지아는 자신의 몸 주변으로 차가운 공기가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 뒤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점점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곧 이 세 여성에게는 부족함으로 익힌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지안의 간결한 대답 이후 세 여성의 시선은 마치 현미경으로 그녀를 관찰하는 듯했습니다. 윤혜린이 우아하게 에스프레소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그녀의 질문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안 씨,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요? 서지안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긴장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다녀요. 어떤 회사요? 저희 남편들은 다 아는 사이라 혹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정세미가 다소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우리와 당신을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회사원이에요. 서지안의 답변은 더 이상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미세한 땀이 맺혔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컵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후회가 물결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아, 배소연이 눈썹을 살짝 올리며 의미심장한 시선을 두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맞벌이도 안 하신다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서지안의 얼굴에 순간 긴장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목구멍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일을 쉬고 있어요. 윤혜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서지안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지안의 베이지색 원피스부터 발끝에 무난한 플랫슈즈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값어치를 매기듯이. 미사에 사시면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회사원 월급으로는 좀 빠듯하지 않으세요? 질문은 마치 친근한 대화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은 서지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서는 작은 윙윙거림이 들렸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정세미가 서지안의 손을 갑자기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지안의 전신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네일 아트도 안 하시고 참 알뜰하시네요. 그 말에는 칭찬이 아닌 얕은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빼내며 테이블 밑으로 내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저희끼리는 다 알고 있는데 지안 씨만 모르시니까요. 배소연의 질문에 카페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지안의 호흡은 점점 얕아졌고 그녀의 가슴 안쪽에서는 불편함이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요. 순간 세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윤혜린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왜 일을 안 하세요? 서울대 나오셨으면 좋은 직장 많이 갔을 텐데. 그 말에는 의심과 함께 탐색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안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정세미가 작게 웃으며 윤혜린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서지안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능력 없어서 쫓겨난 거 아냐? 그 순간 서지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그녀의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녀분은 어디 학교 다니세요? 우리 아이들은 다 국제학교나 특목고 준비 중이거든요. 배소연의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 무해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비교와 평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자녀는 없어요? 세 여성의 눈빛이 다시 한번 교차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결혼 5년인데 아이가 없다니라는 무언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안의 목구멍으로 쓰라린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세미는 입술을 살짝 비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5년이면 보통 아이가. 서지안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 했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페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세 여성의 시선이 마치 작은 바늘처럼 제 피부를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는 없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등줄기로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다니 좀 이상하네요. 요즘은 시험관 시술도 잘 되어 있는데. 윤혜린의 말이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3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상처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는지,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지. 그렇군요. 저는 단 2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설명을 들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정세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미사에 살려면 최소한.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고 갈색 액체가 테이블 위에 조금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네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벌써 가세요? 우리 이야기 더 해야 하는데. 배소연이 놀란 듯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은근한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카페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최대한 당당하게 걸으려 노력했습니다. 제 뒤에서 새 여성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네. 그냥 회사원이라더니 아마 작은 회사 직원이겠지? 결혼 5년인데 아이도 없고 반지도 없고 뭔가 있는 거 아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제서야 제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저는 그들의 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왜 저는 그저 웃고 참기만 했을까?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슬픔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거울로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가에 흐른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여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나 오늘 그 모임 갔다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걱정할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집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새 여성의 말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저는 제 남편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기로.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울어도 괜찮다고 제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카페 그레인마더의 분위기는 서지안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혜린, 정세미, 배소연 세 여성은 테이블에 남아 서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 윤혜린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대 나왔다면서 일도 안 하고 뭔가 진짜 이상해. 정세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편 카페의 다른 쪽에서는 두 남성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영준, K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보며 상대방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요. 김영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신감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남성은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의 TV 화면에서는 K그룹의 최근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K그룹의 김영준 회장이 오늘 신사업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김 회장의 아내가 미사 신도시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점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김 회장 가족의 사생활이 일부 공개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김영준 회장과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의 뒷모습이 잠시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짧게 지나가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배소연이 우연히 TV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기 봐. K그룹 김영준 회장 나오네. 세 여성의 시선이 일제히 TV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뉴스 내용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미사에 산다고? 누구지? 정세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윤혜린이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네. 김영준 회장 부인 이름이 한지안이라고 나와 있어. 윤혜린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지안, 서지안, 혹시? 세 여성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의심, 그리고 믿기지 않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서지안이 K그룹 회장 부인이라고? 말도 안 돼. 배소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세미는 이미 다른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어.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베이지색 원피스. 방금 서지안이 입고 있던 거랑 똑같아.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점점 공포와 당혹감이 번져갔습니다. 우리가 방금 K그룹 회장 부인을 모욕한 거야? 윤혜린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서지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는 김형준 회장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 여성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안이 카페로 다시 들어서는 순간 공간 전체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30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저함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 뒤로 따라 들어온 김영준 회장의 존재는 카페 전체에 무언의 압박감을 형성했습니다. 윤혜린, 정세미, 배소연, 세 여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고 눈동자는 공포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지아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카페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왔어요. 서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앞에 서서 세 여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영준 회장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 윤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한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처럼. 서지아는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꺼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밝힌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제 결혼 반지예요. 서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세 여성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정세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배소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화려한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아요. 남편과 저는 평범하게 살기로 약속했거든요. 서지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윤혜린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테이블을 살짝 건드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지안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어요. 만약 당신이 김영준 회장 부인이라면. 서지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약간 떨렸지만 곧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 부인이라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그 한마디가 카페 전체를 침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세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배소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윤혜린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지아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이전에 없던 위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가 중요한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그녀의 질문에 세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국내 최고 컨설팅 회사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했지만 3번의 유산을 겪은 후 잠시 일을 쉬기로 했어요. 서지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단단하게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액세서리 없이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했죠.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 여성의 시선은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누구도 서지안의 눈을 직접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김영준 회장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이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김영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혜린, 정세미,
배소연의 얼굴이 일제히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정세미가 더듬거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김영준은 서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이 많이 상처받았더군요. 그동안 이 동네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의 말에 세 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모두 우리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고 했죠? 참 흥미롭네요. 그 한마디가 새 여성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앗아갔습니다. 윤혜린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안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어요. 제발. 서지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의 사업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새 여성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지만 서지안의 다음 말에 그 안도감은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품격은 명품 옷이나 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오니까요. 서지안은 남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테이블에 남은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서지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